안녕하십니까. EPI 여더바즈입니다. 최근에 월가에서 흥미로운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4분기가 아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뭐 단순하게 4분기 계절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3분기에 봤더니 골드만삭스가 이제 바차트 형태로 그려놓은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표가 2분기에도 3%, 3분기에도 3% 정도는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4분기에 되면은 뚝 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제 강세론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하향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따라서 지금 3%에 비해서 미국 경제지표, 그러니까 GDP의 숫자를 거의 반토막 날 것이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즉 투자은행들은 조금 비관적으로 돌아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세론자들이 보는 3분기의 GDP 숫자와 투자은행들이 하향 추정하고 있는 한 1% 중반의 어떤 GDP 숫자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금리와 주식시장에 동시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주식시장의 재미가 없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금리시장 역시도 향후에 생각보다 경제가 좋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 텐데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채권 시장도 크게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4분기가 분수령이냐? 자, 3분기부터 4분기가 되면 이런 강세론자 역시도 2% 초반까지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은행들은 한 번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한 심리가 4분기의 경제 데이터로 확인이 됐을 때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사실 좀 바빠지게 될 것인데요.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4분기는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한 단계, 한 발짝 더 나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골드만삭스는 1년 내내 거의 2% 초반의 분기 GDP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 투자은행의 평균은 보면 이제 강세론자가 아니라 투자은행들이 뭐 강세론자도 있고요, 비관론자도 동시에 섞어놓고 봤을 때 이들은 이제 하반기는 되어야 보면 컨센서스와 골드만삭스처럼 강세론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즉 하반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이견이 있다. 따라서 4분기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2%대 초반에 그냥 머무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강세론자의 의견과 지금 시장 평균적으로 하향 추정이 일어나서 회복되는 의견, 이 둘을 종합해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내년 상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오히려 뭐 안전자산을 샀을 때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회복되는 시기에 위험자산의 가격이 사실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지금 월가에서는 4분기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강세론자도 그렇고 시장의 평균적인 의견도 그런데 만약에 경제지표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거나 오히려 이거 지지부진하면서 아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즉 4분기의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 향후의 경제의 방향이 예상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다 라고 한다면 이 골드만삭스와 같은 강세론자들이 한꺼번에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위험자산 매도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는 시장의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경우에 사실 뭐 리만 사태와 닷컴 버블과 같은 이제 크런치가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4분기가 분수령이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일단 4분기는 자산 배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생각보다 4분기에 시즌을 그러니까 계절성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자산들의 가격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한 발짝 더 나아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4분기의 경제 데이터를 잘 유심히 향후의 경제의 방향성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잘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기울기가 진짜로 회복되는 기울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나빠지고 나서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지지부진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자산 배분의 어떤 큰 스윙,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시장에 딱 반영이 됐다. 주가가 뭐 크게 하락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엄청나게 급락한다든지 해서 채권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대부분 자산 배분을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을 놓고 자산 배분을 좀 보수적으로 하셨거나 채권 투자를 좀 늘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때가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권 투자로 수익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경기 지표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 주식 가격이 먼저 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급락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자산들이. 그럼 그런 자산들 중에서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음 사이클에 주도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의 윤곽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미 난 채권 투자를 해서 베이스가 튼튼한 사람 입장에서, 즉 자산 배분을 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뭐 향후에 나타나는 이제 주도 산업의 포지셔닝을 하던지 아니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그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것이 4분기의 경제지표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말씀드린 내년의 경제지표들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텐데요. 그 부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좀 월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 저희가 집중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4분기의 변곡점을 앞두고 월가에서 이런 생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국 GDP라는 대표적인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업데이트 해는 대로, 그러니까 GDP 숫자가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GDP를 결정하는 컴포넌트들, 즉 그런 이제 부속 지표들 중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바이스입니다.